저축에 나쁜 습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축의 나쁜 습관이 뭔지 네. 이 얘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화면을 일단 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월급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저축한다. 이게 이제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저축으로 너무 많은 돈을 오랫동안 묶어놓는 건 이게 독이 됩니다. 오히려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현실적으로 꼭 써야 되는 돈들은 빼놓고 그 돈을 쓰면서 저축을 유지해야 되는데 실제 내가 저축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저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26주 저축처럼 매일매일 적금액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재미삼아 가입하는 적금들이 좀 많은 거고요. 근데 이런 적금이 재미는 있지만 사실 이율 면에서는 어떤 뭐 또는 이 저축 습관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저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또 이제 덜 쓰려고 저축에 확 묶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운 좋게 내 지출과 이런 저축 상황에 맞으면 좋은데 과하면은 사실 우리가 살 뺀다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아예 자물쇠로 잠가 놓으면 그건 또 독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예,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를 써야 되는지 이런 파악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나쁜 저축 습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금리 우대 상품 무조건 가입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이 또 잘못됐어요, 보면. 네. 네. 아 근데 금리 우대면은 그 돈 많이 번다는 건데 왜 안 좋아요? 이자 많이 준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3년 이내 짧은 기간 동안 저축을 할 때는 이 이자 차이,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 3%짜리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121만 6,497원. 그러니까 이자가 16,5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5%일 때는 세후 122만 7,495원, 1년 이자 차이 두 개를 놓고 보면 3%와 5%가 1,998원 차이 납니다. 1년 동안. 한 달로 치자면 916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휴대폰 1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알뜰폰으로 바꾸면 한 6, 7만 원은 아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쉽게 어떻게 돈을 더 모을 수 있는데 금리 우대 상품 쫓아다니면서 요거 했다가 기존 적금 깨고 다시 갈아타고 이러면 제대로 된 이자도 못 받게 되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네. 자,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쁜 저축 습관 세 번째입니다. 적금 만기 자금을 입출금 통장에 넣어둔다. 입출금 통장은 거의 이자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입출금 통장은 보통 연 0.1% 그러니까 아예 안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가끔 우리가 문자 날라오는 거 보면 1년에 뭐 한두 번씩 상반기 결산해가지고 몇십 원, 몇백 원 이자 주는 거. 맞아요. 요게 바로 그 입출금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출금 통장은 들어오고 나가기가 빈번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두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요즘 CMA 금리만 하더라도 연 3.5%나 주고 있어요. 굳이 이자를 안 주는 입출금 통장이나 혹은 만기가 이미 끝난 예금 적금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사실 비효율적이라서 만기가 끝난 예적금은 그 돈을 빨리 빼서 CMA 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옮겨놓고 다음 저축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남았거든요. 마지막 하나도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나쁜 저축 습관 네 번째입니다. 여행 및 모임 적금도 저축이라고 인식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갯돈이잖아요. 네. 네, 돈을 쓰려고 모으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할부를 돈을 모은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여행 갈 거야 아니면 내년에 가족 여행 가야지 하면서 매달 20만 원씩 모으는 돈 사실 이건 쓸 돈을 미리 빼놓는 거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 자산을 포함하시게 되면은 조금 오류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쓸 돈이라고 해서 지출로 빼두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쁜 저축 습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이 중에서 세 가지가 해당입니다. 와. 그 열심히 하고는 계셨는데 그 나쁜 것 중에 네. 세 가지 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무조건 좋다고 풀로 할 게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맞게 저축을 좀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기적금이나 이런 것들로 단기간에 좀 소액의 돈을 뭐 종잣돈을 좀 모을 필요도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IRP 혹은 뭐 청약통장 같은 통장은 혜택도 좋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능들도 있지만 이건 사실 목돈을 모으기에는 부적합한 통장입니다. 장기간에 써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금 활용이 불가능한 곳에 들어가고 있는 돈들의 비중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목돈 만들고 싶어서 네. 오래 넣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제 예상이랑 다르네요. 맞습니다. 뭐 저축보험이나 이런 장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간이 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통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지출 통장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 통장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월급 통장은 월급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그냥 돈을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스쳐가는 통장이 월급 통장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송금을 해주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 그런 정류장, 환승 터미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 월급 통장은 월급날 이후로 통장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통장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나간 돈들은 어디로 가나요? 소비 통장을 일단 3개로 만들어야 되고 그중 하나는 한 달 예산이 입금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꼭 나가야 될 돈들 있죠. 그 안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그 월급 통장 같은 느낌이네, 지금의. 네. 생활비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만 지출하게 된다면 뭐 적금을 깨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2개의 소비 통장 중 하나는 고정비 외의 지출. 앞서 말씀드린 뭐 여행이라든지 생일, 기념일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돈이 될 거고 지출도 연간 지출도 예산을 짜서 이 안에서만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소비 통장은 보너스나 상여금 이것도 사실 저축하면 좋겠지만 써야 될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돈들을 모아두는 거 그리고 평상시 아낀 돈들을 모아두는 이런 소비 통장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돈들 있으면은 쓰게 된다는 경험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평소보다 월급 많이 받으면 괜히 막 더 써야 될 것 아우, 같고 내가 써야 될 것 같고 있으면 사라질 것 같고. 술막 2병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네. 힘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유혹을 아예 차단하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정리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우선 소비 항목을 좀 조절해야 하는데요. 월 20만 원 내던 보험료는 10만 원으로 줄이고 통신비 10만 원도 3만 원으로 줄인다면 생활비 항목에서 17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고요. 자, 이제 통장 정리 들어갑니다. 지출 통장은 월급, 소비, 연간 지출, 예비 자금 통장으로 나누고요. 저축 통장도 월 25만 원 내던 이 청약 통장 10만 원으로 또 청년 도약 계좌는 70만 원 유지하고요. 연금 저축 월 50만 원 내던 것을 10만 원으로 대폭 수정하겠습니다. 또 IRP 통장 납입을 중단하되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축하던 돈 80만 원 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저축하던 돈 80만 원 여유에 생활비에서 줄인 거 17만 원 합치면 97만 원이 남는 셈인데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분 저축 지출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지출 파악한 대로 조금 생활비 여유를 두시고 적금에 나머지 돈은 분산 투자하시는 게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무슨 세탁소 소장님이세요? 왜 이렇게 깔끔하세요? 이렇게? 오늘 깜짝 놀랐네. 감사합니다. 깔끔해요. 네. 좋습니다. 예, 의욕보다는 이분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저축을 하되 월급이 작으면 작은 대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월급 늘어나면 관리해야지 이 돈 10,000원을 제대로 관리하시지 못하는 분은 이게 1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관리 못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 때 관리 잘하면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돈 관리에 어려움은 없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